이거는 230년 된 적송 뿌리를 다듬어 가지고 보니까 인삼의 뿌리가 돼서 인삼을 대표하는 게 어딘가 봤더니 금산이라고 해서 금산에 기증을 한 거예요. 다듬는 데만 3년 6개월이 걸렸대. 왜냐면 이게 좀 터지지 않게 하려면 물에 담갔다 넣었다 넣듯이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요거를 기증했다고 해서 갖다 놓고 보니까 여기가 한결 굉장히 좀 오시는 분들이 원래 인삼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하늘이 어떤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죠? 효심이 갸륵한 사람들. 우리 이용교 사이로 우리 겪었으니까 효심이 갸륵한 사람들한테 상을 내리는 것인데, 자, 우리 이제 행사 때 우리 강선생님께서 강초사 역할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어머니 병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썼는데도 차도가 없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늘에 빌어가야 됐다 해서 여기 금산에 진산은 진학산이죠. 진학산 관문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는 중에 진학산에 있는 산신령께서 현몽을 해가지고 효심이 가득한 강처사한테 현몽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요 관음소리에 올라가면 빨간 열쇠가 세 달린 뿔이 있으니 그거를 계속 잘 드리면은 내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꿈에 현몽한 거예요.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어두컴투가 이제 맑은 데를 기다려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과연 빨간 열매가 수입 달린 뿔이 있더라. 그것을 계속 알아내렸더니 그동안은 약을 썼던 전혀 차도가 없으신 분이 갑자기 회차하셨다. 근데 강선비가 금산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어가겠다 싶어서 자기 앞산에다가 피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금산의 소동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삼의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인삼을 하사하는 그림을 그려서 올해 넣고 매년 인삼 축제 때 금산 군수가 제주가 돼가지고 유교시에 그런 할례 감사제를 드리고서 인삼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게 개성각을 공원화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인삼은 원래 신이었다고 그래요. 신이 이제 삼으로 변하는 건데 옛날에 신이었기 때문에 산상 캐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그러죠. 신만이가 신리를 인상을 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신만이를 한 4명씩 후름을 줘가지고 간다고 해요. 왜냐면 홍산을 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십장을 찍어서 가는데 인상을 발견하면은 신받더라고 크게 외친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전부 부동자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 캘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을 개시한다고 해요. 왜? 하늘이 그분한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취급했다는 건데, 요게 이제 심은 우리말로 들어가는 심인데, 요게 이제 중국으로 건너서 문자가 되면서 삼자로 변했는데, 요게 우리는 초도머리에 삼자를 넣는데 다른 지역은 삼만 그냥 써요. 인삼이 우리는 초도머리 밑에 넣는데, 그리고 원래 이게 인삼의 학명이 파낙스 진생이에요. 파는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악수수는 치료한다, 다스린다. 모든 것을 치료한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유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련의 본메이어가 1843년에 학명으로 정한 거예요. 진생은 인삼의 국제 통용어예요. 파낙스 진생하면 만병을 치료하는 인삼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중국시가지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무룡왕이 양나라 무제한테 공헌문을 보냈는데 그게 3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백제 무룡왕이 언제 즉위를 했냐면 501년에 즉위를 했어요. 513년에 14년에 무제에 보냈다는 건데 그 인삼이 굉장히 중국에서 좋았다고 해요. 백제삼이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원경이 쓴 명의물록에도 우리나라 인삼이라든가 이게 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좀 생략을 그 무룡왕이 보냈던 백제삼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형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건데 권총몽전은
백제삼은 희고 단단하고 모양은 둥글다. 이 조직이 심이라니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제삼에 지금 현재 크는 백제삼과 똑같아가지고 지금 그때 보냈던 것이 처음에는 백제삼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래 삼을 중국으로 보낼 때 오랜 시간 동안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변질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1124년에 비록한 고려 도경에 보면 숙삼이라고 표현했대요. 살짝 삶아서 말린 것을 숙삼이라고 하는데 그건 오래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변에 실어서 보냈다는데 지금은 얘기하면 홍삼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이 홍삼이 아니고 이제 숙삼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존 기간만 늘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백삼보다도 월등하게 사포닌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사포닌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좀 붉게 변하니까 붉은 홍차를 써서 홍삼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우리 금산에서 인삼을 옛날에는 이렇게 금산인삼이라는 상호를 썼어요. 상호를 썼는데 이게 1972년도에 인삼 규제법이 생기면서 이런 상호를 쓰지 말아라. 고려 인삼으로 통일을 해라 해가지고 금산 인삼에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고려 인삼으로 쓰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런 이제 발전되는 과정을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920년대에 금산 인삼은 금산 상업조합을 창설했어요. 민간단체. 정부 규제가 없을 때 이렇게 해서 복사함이 유통이 되고 그런 당시에도 정부에서 개입을 안 했는데 검사를 둬가지고 아주 그냥 조사도 하고 관리하게 설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포장 단위가 열량이 370g인데 375g인데 1등은 2등, 3등, 4등 해가지고 송중명 나누겠는데 10편, 15편, 20편 그랬어요. 그래도 10편이 굉장히 비싸게 고가였어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던 거고요. 6.25 때는 이때는 경작 단위가 홍삼 지정부라고 그래가지고 전량을 홍삼을 만드는 데 썼는데 비지정부는 이거를 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산이 제일 많은 면적에서 인삼을 재배를 했어요. 80년에 인삼 규제법이 1972년 12월에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모든 것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인삼공사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기왕에 했던 민간단체 삼업조합도 폐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 관리를 하고서 이렇게 되니까 인삼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산 사람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이 규제를 통과하려고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그 뒤로 홍삼은 1903년에 홍삼 전매법이 1908년에 홍삼 전매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홍삼을 만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랬어요. 요거를 금산의 인삼 산업 관계자들이나 이게 철병들을 해서 96년 7월 1일 홍삼 전매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삼을 아무나 만들어요. 인삼 엑스포가 201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인삼 축제를 쭉 해왔던 과정을 경작하고 4년 동안을 변동사를 짓고 또 1년을 쉬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밭에다가 인삼을 경작을 했어요. 그것도 많이 이제 진보를 이룬 것이죠. 그 뒤에 90년대 와가지고는 인삼을 심은 밭에서 2, 3년 동안 관리를 해서 다음에 그 밭에다가 인삼을 다시 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인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우수한 인삼도 만들어내는데 그런 노력을 누가 있냐면 금산에서 인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 한 5개 면에서 지역화를 했는데 그게 바로 금산의 인삼 농업이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한 것이 금산 인삼 농업. 이렇게 해서 5번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산에서 인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세계 주요 농업 유산의 등재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세계 주요 농업 주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이게 금산 전통 인삼 농업 시스템이에요. 타지역이 아니라 금산에서 전통 인삼하는 농업 시스템 자체를 등재를 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그 심사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특이한 것은 키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인삼은 직사광선을 오래 찌면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러나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라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아침에 차가운 햇빛을 받고 오후에 뜨거운 햇빛을 안 받도록 차단을 했죠. 그래서 방향도 설정을 하고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향은 아침 해가 깊숙이 들어오는 동쪽이나 북쪽 방향, 아주 좋은 곳은 동북 방향. 그런 데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것이고. 근데 이 심사위원 사람들 보니까 식물이나 아무 데 심어가지고 그 입에 싹트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 이런 것은 고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인삼 씨는 한 번 심으면 2년이 지나야 발화가 좀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발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나마 발화하는 것도 전체가 발화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인삼 씨앗은 단단해서 수분 흡수를 못한대요. 수분 흡수를 해야 발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발화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시루에다가 모래 자갈을 넣고 씨를 넣고 모래 자갈을 넣고 씨를 넣고, 이거를 콩나물 주듯이 한 일주일만 물 주는 게 아니라 100일을 물을 주니까 딱딱한 씨앗이 조금 말하자면 10개를 쓰는데 여는 게 아니라 좀 부럽다는 거예요.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불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개갑이라고 하는데, 딱딱한 거죽을 열어놨다. 개갑. 이걸 개갑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걸 심어야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심으면 그 이듬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런데도 싹이 씨앗이 다 트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삼을 내가 심어야 되겠다 하는 밭이 생기면은 여기에다가 인삼을 심어야겠다 하는 데를 예정기라고 합니다. 예정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삼은 환경이 맞지 않으면 싹을 안 따요. 자라다가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싹이 안 따요. 그러다가 환경이 맞으면 올라오는데 아주 그냥 자라는 환경이 맞지 않으면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산삼의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드문드문합니다. 산삼은 조류가 산삼 씨앗을 좋아한대요. 그걸 먹고서 배설해난 것이라든가 맹금류가 산삼 씨앗을 먹은 조류를 채가지고 분해하는 데서 되는데, 그늘이 지금 이런 곳에서는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삼밭을 1년에 15번을 갈아엎어가지고 해충, 유충을 다 죽인답니다. 왜냐면 약초는 해충, 유충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다 죽이고 그 사이에 저렇게 나무 잎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심습니다. 심는데 요게 개갑된 씨앗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죠? 요게 불려는 씨앗이에요. 네. 요거를 심는데 지금도 개갑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팔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심는 겁니다. 처음 심을 때 총총히 저렇게 심습니다. 한 분에게 2~3개씩 씨앗을 넣어서 어떤 놈이 발화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데다가 눌러서 요런 걸 눌러가지고 조금씩 심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네요. 예, 그래서 심어서 저한테 저기다 심는데, 이게 이제 1년이 자란 다음에 네. 3~4월에 싹 트기 전에 이걸 캐서 실한 것만 밭에다 옮겨줘요. 이걸 묘삼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심는 이유는
뿌리가 중요한 거니까 뿌리를 캐기시키기 위해서 옆으로 자라도록 만들고 두둑을 싸주는 거예요. 뿌리가 잘 자라고 캐기 쉽도록. 겨울을 나고 옛날에 인삼이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이 되다 보니까 이거의 어른이 인삼밭에다가 재래들이 그날에 천신한테 인삼 잘 키워달라고 재래되는 이걸 삼장제라고 그런답니다. 옛날에 사진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표본이 갖고 져 있는데 집안의 대주사를 제일 먼저 여기다 알렸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집안에 최고의 의미를 순상을 했다는 일이 있어. 그런데 지금 인공호성에서 언제 되고 언제 바라고 지금도 못 키우지 다 하는데 우리 작업 키웠잖아요. 잘 크니까. 그래서 이게 삼장제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금산군에서는 인삼 축제화해서 매년 인삼 축제를 하고 계산각에서 감사의 제를 지는 거고 인삼이 커나가는 과정입니다. 인삼을 경영하시는 분은 처음이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삼은 1년에 자라면은 이파리만 3개가 나옵니다. 하나, 가지가 하나 올라와. 2년 자라면 잎자루가 2개에다가 잎은 5개가 됩니다. 3년 자라면 잎자루가 3이에요. 그래가지고 잎이 5개죠. 그런데 옆으로 퍼지. 예, 그렇죠. 뭐 잎은 그냥 그 가지에서 올려나오니까 지금 저기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3개 가지 위에 오엽이라고 그러고 설명이 옛날 문헌에 2개가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가지가 3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그런 생각, 옛날에는 3년 되면은 이 나무를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문헌이 가지가 3에 잎이 오엽이다.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4년 되면 가지가 4개, 5년이면 5개, 6년이면 6개예요. 네. 그런데 7년이 되면 7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밭에 가면은 이게 몇 년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것도 좀 규칙을 안 지키는. 꽃은 3년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4년에서 최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4년에 캘려고 맘먹었으면 3년의 꽃을 씨앗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최종하기도 한다는데 왜냐하면 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최종을 한답니다. 그리고 최종이 되면 나머지는 전부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다 잘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가는 양분이 뿌리가 더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은 이런 재료가 없으니까 폴리에틸렌 필름을 가지고 가를 엮어서 이렇게 대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밭이 다 검어요. 검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양육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4중지, 2중지 해가지고 2중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인삼이 잘 자라주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다 혼날 수가 있는데 여기 원래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제일 왕성한 영양분이 왕성한 것은 4년 자랍니다. 그래서 4년, 5년, 6년은 홍삼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6년을 키우는 이유는 부피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홍삼을 쪄서 말리니까 산두콩을 만드니까 부피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배를 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속에 뿌리가 지 맘대로 자라니까 4년 차에 켜보니까 6년부터 큰 게 나오고 한 2년을 죽으라고 기다렸다가 켜보는데 4년 만에 못한 게 나온다. 이게 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자라지 않는다.